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가을 우크라이나는 1년의 반격으로 많은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반격 작전에서 성공을 결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이마스라는 차륜형 다연장 로켓과 155mm M777 곡사포 등 정밀 타격이 가능한 미국제 대포와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강타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포병 중 일부 작전에서 공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었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개발한 수제 표적 시스템이었죠.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쟁 상황에서 개발해낸 수제 무기에 관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가 탄약 등 전략 자산의 물량면에서 러시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많은 병력을 다량의 탄약을 투입해서 미사일과 포격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정밀 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 왜냐하면 탄약을 아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하면 같은 무기라도 고밀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아라는 경험 속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에 없었던 전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고안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태블릿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교한 표적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과 무관한 일상용품을 활용해서 타겟팅 도구를 무기화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위성이나 기타 정보 이미지들을 실시간 타겟팅 알고리즘에 입력해서 전방에 있는 포병들에게 특정 목표물에 즉각 사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전달 시스템이고요. 이것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탄생시킨 겁니다. 이 타겟팅 앱은 우크라이나가 거의 1년에 걸친 전장의 경험에서 얻은 무기 혁신의 수십 가지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간단한 무기가 값비싼 시스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저렴한 해결책이다 라고 미국의 CNN은 1월 15일자 밝혔습니다. 또 간단한 사례 가운데는 작은 플라스틱 드론이 소리 없이 적군의 머리 위에서 수류탄을 매달고 맴돌다가 정확히 떨어뜨리는 드론이라든가 러시아 군대의 전파를 교란하고 명령을 무력화해버리는 그런 드론도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병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중장비를 수리할 수 있도록 예비 부품을 만들어서 즉시 보충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도 고안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민간용 일반 픽업 트럭을 개조해서 거기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대공포 등을 장착한 군용 트럭으로 개조해서 현재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정교한 미국 미사일을 소련제 구형 전투기 미구 29에 장착하도록 개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2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함대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대함 미사일도 개발해냈죠. 구소련제 로켓을 자체적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아음속 대함 미사일인 넵튠이죠.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킨 그 미사일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이 넵튠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무기체제의 독창성은 미국에 깊은 인상을 줬습니다. 크고 정교한 서방제 무기 운영 능력 습득에서 해결이 어려운 중요한 전술적 격차를 수제품 무기로 메우는 그런 방법으로 일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CNN은 맥가이버 솔루션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전략 및 국제연구센터의 국제보안 프로그램 책임자인 세스 조네스라는 사람은 그들의 혁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개발한 이 수제 무기들은 서방이 지원하는 신무기 체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 기간에 사용한 란셋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X자형으로 생긴 란셋 1, 란셋 3, 이 드론은요, 공중에서 30kg의 폭탄을 매달고 약 40분 동안 채공하면서 공중에서 맴돌면서 40km 거리의 목표물을 포착해서 공격할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블린처럼 전차 목표물이 설정되면 포탑을 수직으로 때리는 위력으로 한동안 우크라이나군이 고전을 했죠. 그래서 란셋을 배회 탄약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란셋을 막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란셋 드론은 전차의 폭발 반응 장갑에 맞으면 폭발은 하지만 전차를 관통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우습지도 않은 뜻밖의 얘기가 있습니다. 적의 포병과 전차의 위장망, 이를테면 그물망도 채 뚫지 못하는 드론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물에 걸리는 거죠. 2년 차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신무기들을 시험하는 실험실이 되고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국들의 관점은 그들이 보유한 무기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우리 무기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양측이 어떤 탄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연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작전 장교들과 다른 군 관계자들은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란이 제공한 충격과 동시에 폭발하는 저렴한 자폭 드론, 즉 샤헤드 136이죠.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용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 드론 부품들이 서방제 조립품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서방제 무기 가운데 그 효율성을 입증한 무기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무기 체제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량의 미국산 M142 다중 로켓 발사기 또는 하이마스 같은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제한된 공급량인데도 러시아의 지휘소, 러시아의 통제소를 타격한다든지 보급창을 파괴하는 그런 방법을 눈에 띄게 수행함으로써 군 지도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이 키이우로 진격할 때 어깨에다 스팅어와 제블린 로켓을 장착한 보병을 구성해서 측면에 보병 지원 없이 러시아 전차에 몰래 접근할 수 있었던 우크라식 방어 전술이 서양 관료들에게 전술적 혁신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작전 장교는 미국이 이번 분쟁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M777 곡사포 시스템과 같은 견인포 포병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M777 곡사포가 포격 후에 반격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언제 어디에서도 무엇이든지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드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지상의 어느 곳에 모든 것을 상공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이를테면 머리 꼭대기에서 감시하고 있는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터에서 지휘관에게 망원경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전쟁은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전쟁을 가상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